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그 차량 대상 차량이 매입을 하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는 장면과 그 이후에 그 대상 차량이 상품화가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마지막 말미에 차량 등 트립별 차이점과 주입 시 구해될 점,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까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반떼 MD 차량이에요. 이 아반떼 MD를 촬영을 몇 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영상을 검색하다 보니까 MD를 한 번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팔았었나 봐요. 그냥 영상을 저희가 모든 차를 이렇게 매입해보면서 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매입하면서 바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 매입해놓고 뭐 촬영한 줄 알고서 있었는데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반떼 MD를 일단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서 일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2010년 9월식 차량입니다. 2011년형이죠. 그래서 연식은 2010년식이 맞는데 가끔 가다가 간혹이 아니고 좀 잦은 것 같아요. 2010년 9월 등록이고 11년형인데 그냥 더 좋게 판매하려고 2011년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 기준으로는 좀 안 맞거든요. 2010년 9월에 등록했으면 2010년 9월에 운전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2010년 9월식이 맞습니다. 2010년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월 달만 돼도 다음 해년 뭐 출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 2010년 3월식이면 11년형이 나왔으면 뭐 2010년 3월식을 11년식이라고 판매하는 건 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차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주행거리가 많다. 18만 8천 킬로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은 무사고예요. 그냥 손도 하나도 안 댔습니다. 뭘 꾸미거나 튜닝을 하거나 한 게 없이 그냥 순정 그대로 그냥 자가용, 진짜 출퇴근, 장거리 좀 다니셨던 분이에요. 이게 청주 고객님인데, 그 장거리를 좀 타시면서 주행거리가 좀 많은 거, 그게 흠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차를 한번 외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디자인이죠. 워낙 뭐 많이 팔리는 차고, 자, 또 외관도 주행거리는 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뭐 흠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가져올 때 제가 흠이 있었죠. 있는 거를 지금 복원을 해서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당기는 거는 이거 먼지인데요. 먼지가 좀, 이거 먼지예요. 이거 흠 아니에요. 왁스죠, 왁스. 먼지가 아니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제가 성능 점검 받으면서 이쪽 후면부를 제가 한번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보였죠. 그게 썬틴이 다 우러난 거예요, 오래돼서. 그래서 썬틴도 새로 다시 해놨습니다. 썬틴 다시 해놓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죠. 자, 트렁크를 보시면, 자, 주행거리도 많고 연식도 꽤 흘렀지만 주행거리와 연식 대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사고 차량이고 관리 상태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반떼 MD 그 GDI 엔진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조속 쪽도 한번 쭉 보시고요. 아, 타이어는 A급은 아니에요. A급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교환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조수석 쪽도 다 보시고 제가 시동을 걸고 엔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진룸입니다. 아반떼 MD든 아이서티든 뭐 포르테든 KS3든
제가 매입하면서 그리고 제가 K3 영상, 아이서티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영상에도 말미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GDI 엔진이죠. 네. 정말 심각해요. 매입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테스트를 좀 많이 거치고 제가 매입을 합니다. 이 차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사고도 없어서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게 없습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주행거리가 좀 많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GDI 정상적인 엔진 소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일이 새는 것도 없어요. 주행거리 이렇게 많은데 이 측면적으로 봐도 오일 새는 것도 없어요. 물론 성능 점검 기록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엔진룸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실내를 한번 보실게요. 럭셔리 등급입니다. 럭셔리 중간 등급이고 럭셔리하고 그 당시에 프리미어 등급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팔렸었습니다. 럭셔리는 그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 옵션. 센터페시아도 보면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요? 주행거리도 많.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니지만 이거 비닐로 이거 10년 동안 비닐도 안 띄고 쓰셨네. 아 계획판 보시죠. 18만이지만 또 말이네요. 말 18만 8,900 뭐 19만 다 돼가는 차입니다. 자동 접이식 밀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뭐 열선 시트와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 그 다음에 옵션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듀얼 에어백. 예. 하지만 이제 실내를 보시면 험하게 타고 주행도 많으면서 험하게 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막 흠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실내에서 뭐 찌든 내도 나고 담배 피시던 차들은 뭐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이 차는 금연 차량이었고 실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제 에어컨도 충분히 테스트를 했습니다. 에어컨 아주 잘 나옵니다. 차를 이제 광택을 내고 올리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뭐가 찍혔던 것 같아요. 제가 복원을 못 해놨는데 이게 좀 흠이고 나머지는 뭐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많은 게 흠이고 대신에 장점은 상태와 무사고라는 게 장점입니다. 아반떼 MD를 저희가 촬영을 여러 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흔한 아반떼, 그 인기 많은 아반떼를 처음 소개시켜 드리네요. 네, 아반떼. 예, 이제 크게 트립별 차이점과 구입시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립별 차이점은 2010년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간략하게 디럭스, 럭셔리, 프리미어, 탑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디럭스는 가장 기본형 모델로 그냥 스틸이 꽂혀 있고요. 휠이 그냥 커버만 있죠. 예. 그리고 럭셔리와 프리미어가 가장 많이 팔렸는데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앞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부터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16인치 휠로 이제 사이즈가 2인치가 커집니다. 마지막 가장 좋은 탑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보시면 그냥 뭐 바로 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희한하게 그 가죽 시트가 콤비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직물로 되어 있고 이 사이드 쪽으로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탑 모델입니다.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 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뭐 K3 말씀드릴 때도 그랬었고 뭐 아이서티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GDI 엔진 1.6 특히 매입할 때 이 노킹음은 정말 필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체크할 때는 뭐 시운전을 한다 치면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가속을 딱 할 경우 악셀을 확 밟을 경우 또는 뭐 고가로 올라갈 때 힘이 좀 딸릴 때 확 밟는 경우 그때 이제 깡통 치는 소리가 좀 나요. 그러면 이제 GDI 엔진 소리인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시다 보면 뭐 K3나 아이서티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K3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다가 스톱을 했었죠. 그리고 그냥 말씀만 드렸었는데 이게 그 니콜은 돼요. 니콜이라고 보다 무상수리가 됩니다. 무상수리가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무상수리를 받으려면 그 현대차나 현대 뭐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그 엔진 오일 체크를 한 다음에 엔진 오일 좀 줄거나 그래서 현대에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경과가 됐을 때 인정을 한다면 이제 엔진을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좋아지긴 하죠. 하지만 이게 그 중고차를 구입할 때 뭐 무상 수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다가 또 이미 수리를 한번 받았다면 다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구입을 하실 때는 그 노킹음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시동만 걸어놓고 악셀로 밟는 경우에 탄력을 받아서 악셀을 밟을 때는 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시운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DPS, 이게 이제 커플링 그쪽 이제 그 조향장치 쪽인데요. 뭐 커플링이야 또 그것도 뭐 부속은 얼마 안 하지만 이게 또 무상 수리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게 핸들을 정차 시에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유격이 딱딱딱하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제 커플링 쪽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핸들 조인트 쪽 문제일 수도 있고, MDPS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시운전을 꼭 해보시고, 이것도 그 담당 딜러분과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체크를 해줘라. 뭐 커플링 문제면 커플링에 대해서 무상 조치가 되었던 차량인지, 아니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꼭 체크하시고, MDPS 같은 경우에도 시운전을 해보시거나 하면은 뭐 곡선을 좀 운전하실 때, 곡선주를 운전하실 때 뭐 핸들에 좀 이질감이 좀 있다면 그것도 꼭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유격보다도 이제 이질감입니다. MDPS 같은 경우에는 이질감이 좀 느껴진다면 그것도 좀 딜러분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수리가 되는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한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수리한다고 하면은 뭐 부속감은 얼마 안 하지만 이제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핸들을 다 해체를 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수리를 할 때 뭐 공인 비용 정도 들어가겠지만, 이 MDPS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비싸죠. 몇십만 원씩 합니다. 이게 전자식 그 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MDPS는 항상 뭐 그랜저 말씀드릴 때, 뭐 K7 말씀드릴 때 K3, 뭐 아반떼 MD 등등 이 최근 그 MDPS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세는 2010년에서 12년식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350만 원부터 한 7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700만 원 정도까지 간다면 더뉴 아반떼 MD에서도 또 한번 개선형 나온 거 있죠. 더뉴 아반떼까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많이 거래되는 시세는 한 400에서 600만 원짜리 아반떼 MD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를 좀 어느 정도 감안했기 때문에 한 39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MD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